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은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오비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투이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배틀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340선에서 턱걸이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은 6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다 떨어졌는데요. 보험,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5%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6%대 하락세를 그리면서 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어제 열린 회의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동방이 상한가를 썼고 한익스프레스 등 일부 종합 물류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에 오늘 인프라 건설 테마주, 또 철도 테마주 등 일부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지난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 81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운송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는데요.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제약 업종이 3%대 하락세를 그렸고요. 오늘 유통이 5%대로 가장 큰 낙폭을 그리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골디락스 전문가님. 네. 뭐 이번 주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네. 계속 지금 이틀 연속 장이 안 좋아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당분간 좀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움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타격은 우리나라가 좀 가장 많이 좀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일단 뭐 일정이나 회담 날짜가 좀 잡혀야 그 기점을 통해서 뭐 분쟁이 좀 이렇게 완화되는 조짐이 좀 나올 텐데 당분간은 뭐 이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7월 6일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조정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따라서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될 것이고 또 여기가 이제 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지수 자체가 어떤 그 호재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역시 이런 이제 악재가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좀 호재가 있다. 특히 주가가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모멘텀을 좀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 쪽의 테이퍼링이 좀 가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섹터 특히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뭐 제약주들이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남북교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날도 좀 말씀 좀 지난주에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재료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23일까지는 이제 한러 정상회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그 장관급 회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적십자 회담이 계획돼 있고 특히 장관급 회담도 곧 있으면 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남북교협주를 공략을 하시되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3월달, 4월달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종목들을 좀 공략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라 말씀하셨고요. 이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러 정상회담부터 적십자 회담까지 일정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 경협주 위주로 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붉은 악마 전문가님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오늘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음봉과 양봉이 나오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패턴을 좀 분석을 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장승이 좀 오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김없이 이제 어제와 같은 시장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승을 조금 보여주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빼주면서 뭐 마이너스 2%가 넘는 3%에 육박하는 뭐 또 그런 하락폭이 나왔는데 자, 그 배경에 의한다면 오늘 이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또 이제 관세를 10% 부과를 더 지시했다라는 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뭐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면은 오늘 예정대로 살짝 약간의 양봉을 달아주면서 살짝 좀 시장이 좋았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악재가 나온다면 분명히 또 이제 내려가 줄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제와 비슷하게 오전에는 좀 받아주다가 그다음 이제 오후장 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빼주는 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덮어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장도 조금 하락을 해주겠다. 이번 주 내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식 길들이기가 또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우위를 좀 차지하는 그쪽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위치가 좀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또 말을 한 샌더스 대변인의 그런 또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이 좀 잘해주기를 좀 바라는 뭐 마음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중국을 또 길들이게 또 들어갔다. 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속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겠다. 단기적인 하락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하락세를 그렸지만 이러한 트럼프식 길들이기는 오래 가지는 않겠다. 이런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맞수혈전 매매 규칙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 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 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이 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42.62% 내린 61.44%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은 29.26% 내린 19.59%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72.1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10.80% 수익률 나타냅니다. 2위에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50.6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1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91.7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수혈전 종목별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이화공영 24.37% 수익률 나타냅니다. 4위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현대엘리베이가 25.2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믹 28.57% 수익률 나타냅니다. 2위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 48.1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1위는 강태공 정순호 전문가 트윈글로벌 61.98% 수익률로 1위 자리 탈환했습니다. 다음은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4종목 중 6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16.6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과 용평리조트도 수익권에 있고요. 이외 종목들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스코엠텍은 2%대, 유비쿼스는 1%대 수익권에 있고요. 해마로푸드서비스와 P&E솔루션, 솔브레인 모두 마이너스 6%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종목 중 3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트윈글로벌이 61.9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모나미와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하이셈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이 18.76%, EMW는 7%대 손실권에 있고요. 바이오니아와 액션스퀘어는 2%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버는 마이너스 11%대로 손실폭 키웠습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이 수익률을 보니까 오늘 장도 만만치 않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양 팀 모두 또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만 YB팀이 한 20% 정도 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장의 승리도 YB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린다고 오늘도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누가 더 적게 손실을 보느냐 지금 이 싸움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워낙 네, 또 장이 그래요.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이 지금 하락폭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는 뭐 종목들의 악재가 떠서 그다음에 그 종목이 개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종목들이 같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회복해주면서 다 같이 반등이 올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포심에 휩싸였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많이 꺾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YB팀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제 적게 좀 손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쪽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또 이제 크게 좀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트윈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크게 오늘도 크게 한 20% 정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태공 전문가가 좀 호불호 극과 극을 뭐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갈 거면 크게 가든가 아니면 아예 못 가든가 뭐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하게 좀 매매를 했었다. 남북경협주만이 아니고 다른 섹터의 주도주들도 한번 매매를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냈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좀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YB팀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YB팀 승리했으니까요. 또 아이템을 건네드려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 가져가시겠어요? 오늘도 역시 지우개를 지우개요? 사용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제 종목을 지우는 거 아니고 계속 이제 강태용 전문가의 종목을 지우고 있는데 우선은 이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거의 지금 이제 수익률 자체가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워 나가면서 이제 OB팀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좀 발판적 계기를 마련하겠다 좀 보이는데 우선은 제가 지울 거는 모나미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미라는 종목을 좀 제가 오늘 지울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남북 경협주다 뭐 이제 학구열에 불타서 이제 그 모나미 볼펜을 좀 많이 소모를 해주겠다. 뭐 이런 지원책이 있겠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악을 좀 금치 못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우선은 차트가 옆으로 흘러내리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기관의 매집이 일단 들어와주고 있다. 기간에 매집이 들어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은 역시 수급이 좀 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평선 밑으로 전부 다 차트들이 캔들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61선, 121선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제 기준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가기보다는 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기술적인 반등은 한두 차례 올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까지 그리고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판단하에 이 모나미라는 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붉은 악마 전문가님이 강태공 전문가님 모 아니면 도에 지금 매매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인 종목인가 봐요. 모나미를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네, 모나미 YB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양 팀의 편입주들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B팀의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손절가를 이탈을 하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고지락스 전문가님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은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조금
최근 계속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이제 단기 어떤 시장 변수에 의해서 뭐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이지. 일단 뭐 제가 큰 그림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이제 변화의 시기를 좀 겪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점진적으로 시장을 좀 개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나와주었고,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굴삭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중국 내에서 1대1로 맞물려서 거의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올해 폭발적인 좀 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좀 상실한 모습.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실적도 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홀딩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월봉상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좀 나온 것을 좀 확인하고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려내리는 흐름이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20선 라인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60선 라인대가 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파워라인이 지난 2017년도에 대바닥 기법 기준으로 바닥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하방 밴드 라인 때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수급 관점에서 보면 뭐 최근에 수급이 좀 무너진 듯해 보이지만 전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추가 레벨업이 가능하다. 뭐 중장기 관점에서 좀 홀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 그리고 남북 경협의 모멘텀이 지속되는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이오톡스텍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손절가를 이탈을 하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종알이 사실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한 이틀 정도 좀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을 또 장의 탓으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악재가 좀 겹쳐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 EU 쪽에서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좀 겹쳐지면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쪽 상위 종목군들, 그 다음에 모멘텀이 좀 부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를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좀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라인대를 좀 지켜줬으면 뭐 실적도 좀 있고 지금 화평법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정을 좀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 손질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대응을 잘 하셔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바이오톡스텍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바로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 기준으로 이제 포착이 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0주 이평선 라인 때 깨지 않고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빠른 상승을 좀 기대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20주 이평선과 이 파워라인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라인대가 좀 깨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 라인대인 60주 이평선, 그 다음에 이제 120주 이평선, 그리고 전저점 지지 라인대가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대략적으로 한 1,500원 라인대가 강력한 이제 매수 맥점 라인대로 좀 보여지고 이 가격 라인대하고 차이가 좀 많이 안 나거든요. 자, 월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적용졌던 라인대가 10,000원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10,000원대 레벨업 되고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월봉상 10선, 20선 라인대
라인대 이거 전부 다 강력한 맥점 라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맥점 라인대 있을 때 11,000원 라인대와 이 10,000원 라인대에서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좀 반등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 이 15,000원 라인대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텍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이 종목의 차트를 분석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맥점 구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10,000원대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CIS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2차 상승 랠리가 가능하고 또 파워 차트 돌파 기법에도 포착이 됐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 또 손절가를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정말 또 이 종목도 뭐 장이 안 좋은 탓이 가장 크겠죠. 근데 어떤 또 대응이 또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를 좀 잘못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뭐 한 마이너스 9% 정도에서 손절가 터치 기준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그 급하게 원고를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홀딩이 가능하다. 이제 홀딩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중국의 좀 변화, 특히 이제 보조금 지원 문제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업체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그쪽 모멘텀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장비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급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바로 이제 이런 자리가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되고 한 5, 60% 정도 급등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아쉽게 이제 손절 라인대를 좀 터치한 모습이지만 지금 20주 이평선 라인대와 파워 라인의 강력한 지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 매집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매도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현격하다. 그리고 월봉 관점에서 좀 보시더라도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고 월봉상의 추세, 특히 파워라인 상단 라인대에서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 거래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사실 이제 뭐 들어왔던 메이저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뭐 가격 조정은 좀 나와 있지만 힘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손절가를 실수로 좀 높게 잡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자원 개발 수혜주고 또 OB팀에서 가장 큰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나 펀더멘탈 면에서 매력이 있고 역시나 파워 차트 대바닥 기법에 포착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종목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적 관점에서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22,000원 라인 때는 좀 터치한 모습이고 지금 충분히 좀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견제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재료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다음에 이벤트들도 계속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빠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역시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월봉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충분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파워 차트 대바닥 돌파 매매 기법 같이 들어왔고요. 자, 월봉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장기 평선 라인 때 이 5주선 라인대가 5월선 라인대가 20월선 라인대 골든 크로스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빠른 기간 내에 뭐 1, 2주 만에라도 충분히 이제 24,000원, 5,000원 라인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중기 관점에서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1, 2주 내에 충분히 목표가 가능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YB팀의 종목도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크라운 제거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 이제 AS를 지난주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한 6월 초쯤엔 시기가 좀 일렀고 이제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좀 상승 시기가 일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승 시기가 일렀다고 봐진다기보다는 우선은 충분히 크라운 제거는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었다가 저번 주 이제 13일 제가 이제 13일에 하락에 이제 온다. 13일에 뭐 이제 그 공휴일이었나요? 13일에 공휴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락이 또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쭉쭉 빠지더니 이제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많은 하락폭을 갖고 있는 약 한 10%에서 15% 이제 하락을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그날부터 조금씩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2%, 3% 이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13일 지나고서 14일부터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발발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그 관련되었던 모든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악재, 뭐 매출의 부진 아니면 뭐 영업적인 이익에 뭐 적자로 전환되었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절대로 없었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그 수입한 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영업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업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것도 무역에 대한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13일의 공휴일 이후부터 14일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다가 갑자기 14일부터는 또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차트를 지금 이탈을 하면서 지금 깨주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역시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좀 봐주겠다. 무역 전쟁 때문에 가주겠다. 크라운 제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매출도 신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출에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출과 무역에 대한 악재가 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연일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송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래갈 이슈는 아닙니다. 오래갈 이슈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목표까지 다시 한번 장이 좋아졌을 때 반등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아직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운즈가 이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에 시장이 악재를 나타내면서 악재 이슈로 이 종목도 함께 떨어졌는데 충분히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반등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애경산업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는 또 이렇게 무섭게 치솟았는데 최근은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8%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도 역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우려로 지금 떨어지는 거라 봐야겠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타격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수출과 수입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경 산업에는 실제로 어떠한 타격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타격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이슈에 엮여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중국에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애경 산업이 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악재들, 미국과 이런 무역 전쟁이 좀 일어나면서 중국의 그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겠다라는 이런 좀 예측, 그런 예측들, 그런 것 때문에 애경 산업도 이제 그럼 중국 내에서의 사업이 조금 활로가 좀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또 예측들이 나오면서
3일 연속 좀 하락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매수가가 굉장히 적당했다는 거예요. 매수가는 바로 원형 바닥이 나오는 여기 이쪽에서 이제 추세 상승 추세 변환 쪽에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어주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3일 연속 좀 내려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원 패턴 여기 20일과 수급선이죠. 20일과 여기 이제 기준선을 아직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밟아주고 디뎌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에 설 수 있겠다. 제가 매수했던 지점이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밟아주고 옆으로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행보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행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애견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를 잘 지켜주고 있다. 아직 하락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아직까지는 괜찮다 말씀하셨습니다. 21선 기준선만 디뎌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EMW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7%대 수익권에 있는데요. 신남북 경협주로 묶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잠재력이 큰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죠. 전문가님 오늘 또 크게 올랐잖아요. 그럼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시나요? 목표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이 EMW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 그리고 또 신남북경협주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각 회담마다 그리고 각 어떤 이슈마다 그 주제에 해당되는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EMW 이번에 뭐 에너지 저장 뭐 이런 이제 ESS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엮이면서 같이 한번 동반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EMW 같은 종목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도 이 이슈가 존재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 철도나 가스관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쪽 종목들이 받아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봐야 한다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이 있죠. 그 슈레딩거 박스 안에 고양이가 독가스를 넣어놓고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자를 열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작이 돼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EMW가 지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원형 바닥 그리고 뭐 외바닥 V자 형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21선과 기준선을 디뎌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일 악재가 안 떠도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떠주지 않는다면 상승보다는 행보 혹은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와 러시아 뭐 가스관 이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크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아주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뭐 2차 전지 에너지 쪽 이제 관련들이 한 번 더 한 차례 더 받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에 조금 더 와줄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크게 상승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좀 홀딩을 해보시라. 장은 떨어져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W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슈만 나와준다면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주 AS 꼼꼼히 받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둘러 오늘의 편입 관심주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편입 관심주 오늘은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좀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혈을 좀 기울여서 이 뭐 펀드멘탈과 모멘텀을 좀 같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곧 있으면 21일 날 이 한러 이제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18일 날 뭐 북방위원회에서 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19일이기 때문에 뭐 21일까지 해서 한 2, 3일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지금 중국의 1대1과 맞물려서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힘을 싣고 있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같이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시장이 좀 다소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자 이런 종목들은 뭐 하방 경직성을 받으면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인수했던 이제 한라시멘트의 지분을 뭐 7천억 대를 주고 완벽하게 좀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보시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그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해서 이 강력한 이평선 일시 돌파 패턴에 의해서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 이 파워란과 20선 라인대를 잘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엔벨로프나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것을 같이 띄워놓고 좀 설명을 좀 드리진 않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급락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맥점 라인대를 집어드린다는 의미에서 관련 지표들을 같이 좀 띄워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평선 위치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찍고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이평선 라인대를 보신다면 장기 이평선 라인대인 62평선과 12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60일 이평선 라인대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엔벨로프 하단이 좀 겹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침체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시장과 관계없이 뭐 여유 있게 좀 한 2, 3일 정도만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수혜까지 더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한 20, 30% 정도의 파동은 충분히 좀 기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뭐 시가 이하에서 여유 있게 뭐 한 13만 9천 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짧게 18만 원 라인대 좀 보시고요. 자 손절가는 120평선 라인대 좀 살짝 이탈하는 12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아세아 시멘트였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또 한러 정상회담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붉은악마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도 아주 좋은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다. 바로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CU 편의점 그리고 뭐 최근 리테일과 BGF가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이슈들 많이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홍석조 회장이죠. 홍석조 회장의 주식 용병술이 좀 뛰어났다. BGF와 BGF 리테일 이렇게 주식 좀 섞으면서 그리고 다시 지배구조를 개편해가면서 이런 이제 뭐 용병술 이런 게 좀 탁월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좀 많은 이익을 좀 볼 수 있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로우 네이처 이쪽에서의 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뭐 300억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CU 편의점에 아이돌 굿즈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뭐 아이돌 관련된 상품들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에서의 매출이 늘어나야 뭐 이제 BGF 쪽에 매출 신장되는 부분들 그런 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편의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아이돌 굿즈를 판매를 하면서 매출 신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겠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아이돌들의 어떤 그 니즈가 좀 요구가 되면서 편의점에서도 역시 이제 상품들이 진출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종목입니다. 이런 큰 종목 중에서도 이런 대형주들을 제가 지금에 또 이렇게 또 매매를 하는 것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큰 상승, 이런 종목이 뭐 2%, 하루에 2%, 3% 가겠어?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안 좋은 시장에는 8%, 10%, 15%씩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JF 리테일을 편입을 하면서 제가 바로 가격적인 전략까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JF 리테일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확인했을 때 이거 싼 고점 아닌가요? 라고 쌍봉 지금 뭐 일반적인 하락 패턴이죠. 일반적인 하락 패턴 쌍봉이 아닌가요?라고 조금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고점과 저점은 항상 그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봉이 되면 쌍고점이 맞겠죠. 하지만 그다음 내일 양봉을 달고 위로 올라간다면 절대로 쌍봉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섣불리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가장 지금 지금 후행성으로 좀 본다면 가장 판단하기 편한 거는 바로 이 밑에 이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지금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매집, 사들이고 있다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 패턴이죠. 바로 원형 바닥 패턴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뒤덮어주는 양봉이 한번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봉이 3일 연속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또 이면서 오늘 4%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겠다.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이제 매수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시초가 이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익 목표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2만 원, 22만 원에서 제가 좀 잡아드릴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 우리 시즌이 끝났을 때는 제가 뭐 이거 AS를 한다거나 이걸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여기 이쪽 라인, 바로 18만 8천 원 라인에서 18만 8천 원 라인에서 손절가 터치를 하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붉은 악마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상승 전환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포트배틀 좀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님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일단 뭐 붉은 악마 전문가께서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펀더멘틀에 이제 충실해서 뭐 굉장히 좋은 종목들로 포트에 잘 편입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수급 다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것 같고 손절가도 굉장히 좀 짧게 잡았는데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짜리인데 요거 5% 도달하기 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간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공략하시려고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 이제 짧게 좀 잡아간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만약에 시즌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올해 6월 달 안에 25만 원 선까지는 도달해 줄 수 있겠다. 25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봐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어떤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뭐 갑자기 또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이 됐죠. 생각지도 못한 뭐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무역전이 발발했었는데, 그때 있던 뭐 내용들은 뭐 이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잊고 있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빼면서 시장이 또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AS를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짧게 잡고 나가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안에 10거래일 안에 충분히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서 계속 더 이제 조금 이 BGF 리테일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를 바로 25만 원 선까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는데 16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한번 다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안에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현실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YB팀은 OB팀이 어떤 종목 질문하시겠어요? 그 YB팀이 아니죠. OB팀의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제가 본다고 한다면,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계속 이제 많이 좀 안 나오고 있느냐라고 좀 봤을 때,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데, 제가 이제 맨날 GS 글로벌을 많이 물어봤어요. GS 글로벌 이제 뭐 골다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디베스님한테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번 주 어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GS 글로벌이 가장 손실폭이 큽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편입이 됐어요. 5월 9일 날 편입이 돼서 지금 한 달 넘게 좀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끌고 가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제 그 기준에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이쪽에 보고 있는 것도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가지고. 계속 묶고 예,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들고 갈 건지, 언제까지 이걸 들고 갈 것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갑니다. 일단 뭐 GS 글로벌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종목 언급드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 5,0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뭐 일주일 만에 4,850원이었으니까 뭐 150원 정도 호가 남겨놓고 거의 목표가 부근에서 좀 내려온 부분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을 이 실적에서 이 바닥권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 물론 일본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실 수 있겠지만, 뭐 월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건 조정도 아니다. 5년 사상 최대 실적의 4세대 경영을 통해서 신사한 모멘텀이 더해지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 개발 쪽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끝까지 간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이어지는 방송도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방송 진행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소개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전체 지수가 5% 정도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틀 연속 충분히 조정이 받았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 단기 맥점 라인 때 좀 해당이 된다. 특히 21일, 23일 날 한나 정상회담까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됐고, 지금 이제 매수 맥점 자리에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한 2거래일 정도만 거래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20% 정도 수익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공략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마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마수혈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양팀의 뜨거운 맞대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